올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역대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넘길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연말까지 2,009만 명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관광 수입은 202억 5천만 달러에 이르며 국내 소비를 2.5%포인트나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까지 나왔어요. 숫자만 봐도 엄청난 규모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만 봐도 882만 5,967명이 한국을 다녀갔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수치이고 2019년 팬데믹 이전 상반기와 비교해도 104.6%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넘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사람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적별 구성을 보면 중국이 253만 명으로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1%로 예전보다 줄었고, 일본은 162만 명으로 18.7%를 차지했어요. 대신 대만이 86만 명, 미국이 73만 명으로 각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관광객 구성이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관광업계가 그동안 원했던 시장 다변화인데, 중국과 일본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여러 국가에서 고르게 관광객이 오는 안정적인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예요. 서울의 회복세는 특히 눈에 띕니다. 올해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이 90만 명을 넘어 팬데믹 이전 기록인 88만 명을 가볍게 넘어섰어요. 명동, 동대문, 강남 같은 핵심 쇼핑가에는 다시 외국인들로 북적이고 있고, 호텔 예약률도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명동의 경우 K-뷰티 쇼핑과 한국 전통문화 체험이 가능한 곳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많이 왔는데 돈은 예전만큼 안 쓴다는 거예요. 2025년 1분기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은 976달러로 2019년 1분기 1290달러보다 24.4%나 감소했습니다. 방문객 수는 늘었는데 객단가는 떨어진 셈이죠. 이게 바로 한국 관광업계가 지금 직면한 가장 큰 과제예요. 양적 회복은 이렇지만 질적 수익성은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여행 패턴의 변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개별 여행객, 특히 1인 여행과 MZ세대 중심의 자유여행이 크게 늘었어요. 이들은 기존의 단체 관광과는 완전히 다른 소비 패턴을 보입니다. 고급 호텔보다는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앤비를 선호하고,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로컬 맛집이나 길거리 음식을 찾아다녀요. 쇼핑도 마찬가지로 백화점보다는 홍대나 이태원 같은 젊은 상권에서 개성 있는 아이템들을 찾습니다. 이런 변화는 오히려 더 어센틱하고 깊이 있는 한국 문화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문제는 기존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가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K컬처의 영향력 확산이에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같은 K-팝 그룹들의 글로벌 인기와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K-드라마의 성공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정작 이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관광지 방문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문화 체험이에요. 강남 스타일이 유행했을 때처럼 단순히 강남구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문화를 즐기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니즈에 맞춘 콘텐츠와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죠. 세 번째는 환율과 물가 부담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물가가 상당히 올랐고, 특히 음식값과 숙박비 인상이 두드러져요. 외국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부담스러운 가격이 된 거죠. 특히 일본 관광객들의 경우 엔저 현상으로 인해 한국 여행 비용이 더 비싸게 느껴지고 있어요. 중국 관광객들도 자국 경제 상황이 예전만큼 좋지 않아 소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광업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먼저 쇼핑 관련해서는 즉시 환급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항에서 출국할 때 복잡한 절차를 거쳐 환급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구매 즉시 바로 환급받을 수 있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교통과 결제 편의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와 각종 입장권을 통합한 패스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어요. 단기 체류부터 한 달 이상 장기 체류까지 다양한 기간별 옵션을 제공해서 여행 패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NFC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하나로 지하철, 버스, 택시는 물론 주요 관광지 입장권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중이에요. 관광지 다변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선정한 2025-26 대한민국 관광지 100선을 보면 서울, 부산, 제주도 같은 기존 인기 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전역에 걸친 다양한 관광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수도권만 해도 22곳이 선정되었는데 경복궁, 창덕궁 같은 전통 궁궐부터 한강공원, 청계천 같은 도심 휴식공간, 홍대, 강남 같은 젊음의 거리까지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강에서 라면 먹기 같은 일상적인 체험도 관광 콘텐츠로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이는 외국인들이 단순한 관광지 방문을 넘어 한국인의 실제 생활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니즈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어요. 제주도의 경우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개발하고 있고,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 같은 해변 관광지와 더불어 감천 문화마을 같은 문화관광지를 연계한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주는 신라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 테마 관광을 강화하고 있고, 전주는 한옥마을과 전통 음식을 결합한 체험형 관광 상품을 확대하고 있어요. K-컬처 콘텐츠와 관광의 연계도 더욱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K-팝 뮤직비디오 촬영지를 연결한 투어 코스가 정식으로 개발되고 있고, 한류 스타들이 자주 방문하는 맛집이나 카페들을 소개하는 공식 가이드북도 제작되고 있어요. 또한 K-뷰티, K-패션, K-푸드 같은 분야별 전문 쇼핑 코스도 만들어져서 관심 분야에 따라 맞춤형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대책도 강화되고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나 바가지 요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안심관광 인증제를 도입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숙박업소, 음식점, 쇼핑몰 등에 인증마크를 부여해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또한 24시간 다국어 관광 핫라인을 운영해서 응급상황이나 각종 문의사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노력들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재방문율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한번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다시 찾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 진짜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또한 SNS를 통한 입소문 효과도 커지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의 한국 여행 관련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자 정책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한국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러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확대하거나 연장하고 있어요.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혜택을 더 많은 국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서울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70%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만 머무르고 있어서 지방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또한 평균 체류 기간이 4-5일 정도로 짧아서 깊이 있는 문화체험이나 충분한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숙박시설의 부족 문제도 심각해요. 특히 깔끔하고 편안한 호텔이 부족해서 외국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지역 분산을 위해서는 서울과 지방을 연계하는 패키지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게스트하우스나 부티크 호텔 같은 중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옥을 개조한 전통 숙박시설이나 지역 특색을 살린 독특한 컨셉의 숙소들을 늘려서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려고 해요. 음식 관련해서는 전통 한식의 맛과 특색은 유지하면서도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조정한 한식의 글로벌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또한 음식점에서 영어 메뉴판은 물론 사진이나 그림으로 음식을 설명하는 비주얼 메뉴도 확산되고 있어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관광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외국인 고객을 배려하는 서비스 마인드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도 계속되고 있어요. 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여행 코스 추천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어서 더 나은 여행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AR, VR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도 늘어나고 있어서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이벤트 관광의 활성화도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예요. K-팝 콘서트나 페스티벌, 국제 스포츠 경기, 전시회 같은 대형 이벤트들이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이벤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계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BTS나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들의 콘서트가 열릴 때는 전 세계에서 팬들이 몰려와서 단순히 공연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며칠씩 체류하면서 쇼핑이나 관광도 함께 즐기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미래 전망을 해보면 한국 관광업의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밝아 보여요. K컬처의 글로벌 확산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고, 한국의 기술력이나 의료 서비스, 교육 시스템 같은 다른 분야의 경쟁력도 관광 상품화될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 관광이나 교육 관광 같은 고부가가치 틈새 시장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다만 앞으로는 단순히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 성장에 더 집중해야 할 것 같아요. 1인당 지출액을 늘리고 체류 기간을 연장시키며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인 관광 상품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지방 관광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서울 중심의 관광에서 벗어나 각 지역만의 독특한 매력을 살린 차별화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기술 발전에 따른 관광 산업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기술들을 관광 서비스에 접목해서 더 편리하고 개인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국제 정세 변화나 경제 상황 변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한국 관광업은 양적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오래 머물며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개선이 관건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힘을 합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